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아무런 어떤 자극이나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그 어떤 그 나무 토막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정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2020년 첫 그 릴라 서울 공부 모임인데요.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기쁩니다. 우리 총무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 공간 찾으시느라고. 일단 박수 한번 좀. 사실 이 공부 모임이라는 게 저희 그 모임이 조금 그 다른 단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실은 시작이 온라인 기반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카페에서 음성 올리다가 이제 그 동영상을 좀 올려주십사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요구에 따라서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걸 보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온라인 기반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공부하는 게 좀 부족하다 싶으셔가지고 지역마다 그 장소, 공간을 그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나서서 마련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마련하고 공지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각 지역 공부 모임이 이제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 서울 모임이 따로 없었고 저희 그 오래된 도반이기도 하고 같이 그 공부할 때 만났던 그 도반분들 한 5분이 지금 총무님 포함해서 한 5분이 인천에 그 도반님 집에서 거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5분으로 몇 년 한 6, 7년 됐나요? 그렇죠? 3년도. 예. 예, 그때 이제 시작을 하다가 어떻게 또 사람들도 모이고 그리고 또 접근성이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또 우리 총무님 그 언남 거기 센터의 직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총무님께서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2015년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20년이니까 거기에서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그 서울 공부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참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게 처음에는 사실은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공부가 좋아서 시작한 것이 이제 점점 장소도 넓어지고 오시는 분도 같이 공부에 동참하시는 분도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덕분에 그 과정에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모임이라는 것이 어떤 그 단체의 어떤 틀보다는 공부에 대한 어떤 순수한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러가는구나. 특별한 참 잡음 없이 참 서울 총무님 참 잘 해오신 것 같고 저희 모임의 큰 이제 주축을 이루고 계신데 참 주위 분들이 많이 그 공부에 대한 그 열의 하나만으로 순수하게 봉사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스스로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부 모임에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딱히 그렇게 이렇게 오셔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각자 그 생활로 돌아갔을 때는 이 주말에 이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일 제쳐놓고 여기에 이제 오셨죠 여러분들이. 근데 딱히 제가 이제 드릴 거는 이제 없고 물론 이제 그런 뭐 특별하게 드릴 건 없지만 또 이 공부라는 게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번 이 공부에 동참하고 공명하는 이런 기회가 된 게 감사하고 이제 또 작년하고 달라진 게 이제 제가 저희 그 몽지릴라 공부 모임에서 첫째 주는 이제 몽지 선생님이 오시고 이제 셋째 주는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공부 기회가 늘어난 것이 좀 책임감도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공부에 젖어들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것 같아서 참 즐겁기도 합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는 우리가 이 보통 하는 공부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보통 하는 공부는 어떤 지적인 작업이죠. 지식 교육이고 어떤 그 개념을 하나 더 얻거나 세우거나 확대시키거나 이해를 넓혀가는 차원이라면 이 공부는 그거와 아주 다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거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미워지는 공부고 더 모르게 되는 공부고 더 아는 바가 없어지는 공부고 더 단순해지는 공부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의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면면들이 일소돼 가지고 아주 평면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비워지고 덜어지고 사라지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 중요한 시간, 귀중한 시간을 내고 오셨는데 여기서 뭐 얻어갈 건 없고 바라는 바가 있다면 더 비워지고 덜어지고 그 다음에 가벼워져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오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와 앉아 계신데 여러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일터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고 여기고 실제라고 스스로가 받아들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상생활 아니면 직장으로 돌아가고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뭐 어떤 기대하는 바를 이루더라도 본래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내 눈에는 다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사건이 있는 것 같고 과거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없느냐? 왜 그러냐? 물론 이 얘기를 이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조금 이해만 되더라도 우리가 이 공부길에 들어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 우리가 뭔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게 과거가 됐든 미래가 됐든 현재의 일이 됐든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자기 생각에 의지해야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믿든 믿지 않든 이거는 당연한 어떤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있다, 미래가 있다, 누가 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을 믿은 결과물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우리가 생각은 물론 생각이라는 게 뭐 없다고도 할 수 없죠. 생각이 엄연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없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실체성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 있다라고 믿고 지금 눈앞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내 가족들, 관계된 사람들 있다. 존재한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을 믿은 결과, 취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그런 분별이 없을 때, 우리 그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분별이 없을 때 과연 과거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 과연 미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지금 눈앞에 어떤 것이 있고 없는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다라는 단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기 위한, 주입시키기 위한 그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이 사람의 말을 한번 검증을 해 보셔야 돼요. 참여를 해 보셔야 돼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존재들이 과연 실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생각이 없을 때는 이런저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물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취해서 의미 부여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상이나 처음 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실 때도 수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물론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픽 집었기 때문에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오면서 누구를 만났지? 예를 들어가지고 요 양재 시민의 숲 여기서 어떤 장면을 보았지? 지금 이 인연에 자극을 받고 환기시키면서 그거를 내가 찝어서 믿기 때문에 있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댁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 수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뇌리에 남아있는 것도 있고 남아있지 않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무심하게 왔거든요.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픽 하지 않고 찝지 않고 그냥 뭔가 생각이 흐르는데 생각의 흐름 따라 왔고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오니까 여기 왔지 거기에서 머물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삶에 그게 무게가 존재로 남아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환기를 시키니까 돌아보면서 아니야 내가 이 전철역에서 누구를 만났지 이 일어난 생각을 픽 잡았어요. 잡자마자 이게 집착이거든요. 잡고 믿어버리니까 이제 이게 내 마음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도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이 잡으면 있는 거예요. 잡으면 존재로 남는 거예요. 근데 잡지 않으면요.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그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지나가는 어떤 물결일 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일에서 괴롭지 않아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고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탈탈 털어보십시오. 존재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자기가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잡아? 실체를 잡은 게 아니라 생각을 잡았어요. 그거 언제 일어난 생각? 지금 일어난 생각을 잡았어요. 과거에 그랬지라는 현재의 투사를 잡은 거예요. 현재 일어난 생각을 잡았답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요. 어떤 것이 있다라 할 때 이 구조는 어느 것에서나 다 적용이 됩니다. 과거가 됐든 미래가 됐든 현재 일어나는 일이 됐든.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는 그냥 잡지 말라 이거예요. 무소주 머무는 바 이게 무주예요. 무주 육조 스님 말한 무주 머물지 마라. 머무는 것이 집착이거든요. 머물면서 의미 부여해서 생각에 빠져드는 것, 경계에 빠져드는 것이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난 생각을 믿어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의심해 봐야 되고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뭐냐? 아주 세상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 존재하는 세계에 내가 아주 작은 개인이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계가 내 마음에 일어난 그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180도로 세계가 달라져 버리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 분별이라는 것도 바로 지금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믿어서 세계 속에 나로 자기 스스로가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근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을 뒤집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반야심경에 뭐라고 해요? 전도몽상, 중생이 뒤집어져 있다.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을 픽 잡아가지고 그 존재로 있는 것으로 믿으면서 이 세계가 존재하고 그 안에 내가 이 몸 형상을 가진 내가 산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 뒤집어진 삶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 의심해 봐야 돼요.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시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꿈과 같다 환상과 같다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의 이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실체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욕구, 의지, 뭐 분별 의식이 어우러진 환상과 같은 실체성이 없는 것을 우리는 죽비라고 알고 나라고 알고 남이라고 알고 그다음에 이 세계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의 덩어리, 뭐 감각과 분별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비춰진 투사된 것들인데 우리는 자기는 놔두고 진정한 자기 본래의 자기를 놔두고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꾸 경계만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있다는 것이 나를 구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분리가 떨어지면서 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나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나나 이 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면면이나 이 자기 마음의 어떻게 보면 표상이고 말하자면 나의 어떻게 몸이야. 그냥 내 몸이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셔야 돼. 잘 살펴보셔야 돼.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덮어놓고 사람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잘 돌아보면 분명히 어떤 일이 있고 있는 것의 근저에는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 그 다음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어떤 생각을 믿은 결과로 감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는 감정.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인지된 생각이든 미세하게 작동되는 생각이든 분별이 없으면 감정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거나 사고를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얼어붙는다라는 것은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지가 되고 어떠한 일이다라는 판단이 되고 나서 감정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순간 말짱한 정신으로 잘 처리하고 집에 돌아가면 공포에 빠지는 거죠. 그때 내가 약간 핸들만 잘못 틀어도 죽었을 거야 라는 이 생각에 빠지면서 고통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 그러니까 좀 뭐랄까 둔해요. 생각이 빨리, 분별이 빨리 따라붙고 그 다음에 생각에 근거해서 감정이 따라붙는다고. 그럼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감정에도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분별의식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워낙에 오랫동안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믿는 그런 습성, 그게 쩔어들어 있죠. 쩔어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득 이 마음자리를 자각하게 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체험을 하더라도 자꾸 그 프로그램화된 습관성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고 나서의 그 공부라는 것은 그 모든 그 습관적으로 작동되는 그 분별 습관들을 그게 잘 보셔야 돼. 잘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보면 이게 생각의 결과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패턴대로 놀아나지 않게 되는 삶의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삶이 가벼워지고 구속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일이 있건 각자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 그것을 분별하고 의미 부여하고 집착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저 밖에 세상이 어떻게 현상이 어떻게 펼쳐지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각자가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상처를 받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슬픔이 되기도 해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허상을 분별하고 집착해서 그거에 빠져드느냐 빠져들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속느냐, 자기 마음의 묘용에 속느냐, 묘용에 밝으냐, 그것이 우리가 삶의 질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불만족스러우냐 불만족스럽지 않느냐,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뭐냐면 모든 일은 자기 마음의 투사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과정이 말은 쉽지만 우리 스스로 내면에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육조 스님은 일단은 만약 여기에서
이 자리가 이제 자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마음자리, 모든 분별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 마음자리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 어떤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럼 중간 절차를 한번 둡시다. 만약 여러분 여기에도 공부가 깊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오랜 세월 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오랜 세월 하더라도 이상한 경계를 추구하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고, 짧게 공부를 하더라도 그 경계를 탁 놓아버리고 본질로 들어가는 공부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시간도 아니고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1차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죠. 장애들이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셔야 돼요. 육조스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허물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현상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모두 자기 생각의 투사라는 걸 잘 보셔야 되고, 그 생각을 집착한 게 아닌 거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 10중 8구 다 장애에 떨어져 있거든요. 문제가 있잖아요.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러운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응? 행복합니까? 진심으로? 응?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죠. 솔직해지셔야 돼요. 솔직. 응? 그리고 왼수 같은 남편, 응? 배우자, 자식들, 직장 누구누구, 부모님, 전혀 왼수 같은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규정, 그 규정을 믿어버려가지고 장애가 된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은 자기에게 있다. 일단은 밖에서 남 탓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밖에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 자기 생각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진 거거든. 1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안 됐으면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저 왼수 같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근데 다 보면요, 진심으로 질문하고 조사해 보면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졌다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1차. 그러면 모든 게 내 분별을 취한 결과구나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분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한 생각에서 드러난다고 선사들도 얘기하거든요. 온 우주는 자기 한 생각에서 출현한다. 그럼 우주의 근본, 곧 나 자신의 근본이 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이제 그 한 생각에 의지 있으니까, 그럼 한 생각이 출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생각의 낙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결코 생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가 이건가 하는 것도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고, 저건가 하는 것도 생각으로 벌써 투사된 것이지 그 생각 이전이 아니거든.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투사라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지셨으면 좀 가벼울 겁니다. 이전과 다를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중간 지점인 것이고, 1차적으로 방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분별이 일어나는 그 낙처, 당처, 그거 어디냐? 그거는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어. 미쳤다. 과거, 현재, 미래 없으면 어디 있냐.
자, 과거. 과거 우리 기억이죠. 생각이죠. 응? 과거. 미래도 마찬가지죠. 과거와 미래는 같은 속성이거든요. 현재 하면 벌써 지나갔어요. 현재다 그러면 지나갔어요. 어느 걸 현재로 할 겁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마음의 시선이 현재에 와 있는 거는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과거에서 찾지 않고 미래에서 찾지 않고 우리 현재에 있는데 그럼 어디서 봐야지? 시야가 아주 좁혀지는 거예요. 시선이. 근데 과거 떨어져 나갔고 미래 떨어져 나갔고 현재는 머물러 있지 않다 하는데 그건 아직 실감이 안 나.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의 초점이 와 있다라는 것은 아직 문 안에는 안 들어왔지만 문 밖에 지금 초인종을 누르락 말락 하는 시점인 거예요. 현재에 와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생각에서 일어나고 생각의 근원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으면 과거 놓아버리시고 미래 놓아버리시고 마음이 현재에 와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와야 돼. 지금 이 순간. 과거 놓아버리면 한결 가볍습니다. 미래에 놓아버리면 한결 가벼워요. 근데 현재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현재라는 것도 생각, 요거를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현재라는 것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현재라는 분별도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자, 지금, 이 죽비를 두드리면 여러분은 소리로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엇이 일어난 듯 일어나지 않은 일로도 경험할 수 있고,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내적인 상태는 다 달라요. 자, 지금 이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생각이 끼어들면 벌써 과거에 떨어진 거예요. 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죽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에 떨어졌다는 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를 수 있어요. 생각이 떨어졌다는 건 죽비 소리가 나는구나. 그럼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죽비 소리가 나는구나. 그럼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아무런 판단 없이, 헤아림 없이 이 경험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해석 없이. 더 중요한 거,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어떤 마음,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그러니까 죽비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더 거친 생각이고, 그럼 뭐지? 하는 거는 더 교묘한 생각이에요. 잘 속는 생각. 그것도 일어난 거거든요. 죽비 소리가 일어난 거는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것이고, 그럼 뭐지? 하는 것도 벌써 더 교묘하게 일어난 생각이요. 그 다음에 알아들으려는 욕구도 멈춰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마치 그 물체가 된 듯하게 앉아 계시라고. 아무런 판단이나 헤아림이나 알려는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듣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울림이 있을 뿐이에요. 이 본성 자리에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나는 생각으로 이거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지. 이런 식으로. 잡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내가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는 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저절로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나와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일체가 그냥 깨어 있어요. 일체가 깨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귀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일체
온 우주가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뭐지? 하는 생각도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저게 뭘까? 하는 생각도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똑같은 자리에서. 여기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물도 드러나고, 욕망도 일어나고, 욕구도 일어나고, 그냥 저절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일어나고, 인연이 되면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인연이 되면. 네, 여기에 자기가 선택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솔직해집시다. 집에서 가지 말라고 오늘 주말인데 뭐 재밌게 보내보자고 하는데 내 의지대로 오셨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바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시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만 오려서 보면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마음은 어디서 일어났으며, 그런 마음이 드는 인연은 또 어디서 일어났으며, 이런 공부길에 들어설 거라고 누가 의도했으며, 그 다음에 그런 공부길에 들어서게 하게끔 괴롭힌 그 왼수 같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만났으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 공부를 또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하다 보면 안 할 수 없는 인연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이게 공부가 안 할 수 없는, 이거 내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눈이 딱 떠지는 거야. 어쩌다 보니까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 이 여러분 계획대로 자기 설계대로 깨달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부처님이든 뭐 누구든 간에. 근데 묘한 거는 뭐냐면, 이 마음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우리 모두가 이 본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이 마음에 밝아지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안정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누구나가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인연인 것이, 어떤 사람은 바깥 경계에 일어나는 일에 빠져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쪽으로 자기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도 인연인 것이. 그럼 뭐냐? 문득 어떻게 막 헤매 다니다가 문득 인연이 닿아서 이 소리에 통하는 거야. 이 죽비 소리에 통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데서 통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 마음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걸어가다가 통할 수도 있고, 온갖 고민에 빠져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할 때 우리가 이거를 탁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게 작동이 돼요. 센서가 작동, 영적인 센서가 작동.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유로워, 홀가분해. 근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습에 떨어지면 뭔가가 불편해져. 이게 뭐가 뭐가 작동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그러면 우리 어느 누구도요, 불행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워낙에 그래 오염이 강하지 않은 이상. 근데 누구나가 이런 어떤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민한 그런 이 감각을 갖고 있어요. 요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문득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이 자유로움과 행복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제는 누구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믿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너 지금 생각에 떨어졌어, 이런 속삭임은 에고예요. 이거는 말이 없어요. 너 지금 감정이 떨어져, 이런 말하는 말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생각입니다. 단지 불편해지는 거야. 그냥 뭔지 모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 불편함은, 불편했을 때는
100% 모양에 사로잡혔을 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모양에 그 모양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거를 집착하는 거를 아까 있죠. 픽했다 했죠. 잡지 말라고 놓아버리면 갑자기 순식간에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믿고 그 다음에 이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은 그 진짜 그 완전한 해방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맛보게 되죠. 그러면 이 공부에 맛들인 사람은요 재밌어요. 왜냐면은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뭐 처음에 딱 이 자리를 체험한 사람은 좀 좋죠.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무거운 거를 들었다가 탁 놓아버렸을 때 이 통쾌함이라든가 가벼움이라는 것이 참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 뭐가 변화가 왔다, 체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럼 이제 이 감각이 자기한테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감각이 좀 여운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미약하게 온 사람은 얼마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자꾸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여기에 있다 보면 이게 좀 이제 예민해져요. 이 저울이 처음엔 좀 둔했다가 예민해진다고. 이게 균형 감각. 그러면서 이제 이 예민해지면 어떤 경계가 펼쳐지느냐? 더 시끄러워진 듯한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게 둔해서 예민하게 읽지 못했던 것이지 원래 그러고 살았어요. 원래 그러고 살아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 자리가 딱 드러나게 되면 뭐냐면 자기를 잘 보게 되거든요. 자기를 잘 보게 되면 뭐냐? 아름다운 모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번듯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소심하고 편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면이 보여요. 놀랍기도 하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있었죠. 못 봐서 그렇지. 근데 이게 탁 열리면서 이제 볼 눈이 점점점 생기면서 내가 자꾸 나의 어떤 나 위주로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놓고 남을 위했다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었구나. 결국은 자기한테 이익될 행동을 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남을 위하는 척 했구나. 남을 위한다는 핑계를 댔구나라는 것을 속속들이 다 보게 됩니다. 봐야 돼요. 보입니다. 왜? 이제 예민해졌기 때문에. 점점 보이게 되면 그런 게 보임으로써 더 시끄러워졌다는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민해져서 그래요. 우리가. 잘 보게 돼서 보이는 것이지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너 나의 분리감이 사라져 왔기 때문에 이전에 참고 살았던 사람 터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좀 화 좀 내세요. 참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통 사람의 분노는 채워지는 분노라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은 해방 과정에서 통과 의례로 겪게 된, 특히나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억압하고 있던 그 분리감이 점점점 약화되면서 이상한 돌출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그 감정적인 폭발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알게 되면서 이제는 이런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고 이제 해소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나의 것, 우리가 아소라고 하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이 억압돼 있다가 빠져나가면 마음이 텅 비어져요. 이 순간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가 쉽지는 않은데 자기 생각을 붙들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되고 그게 진실하다고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상황에 따라 그걸 쓸 수는 있지만 그 순간뿐이지 영원히 옳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냥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해서 얘기하고 쓸 뿐이지 지나면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다 헛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말으셔야 돼요. 이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워버려야 돼. 머물지 말고 계속 보내다 보면 이제 뭐가 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 나한테 담겨져 있던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그것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저희 자꾸 얘기하는데 그릇이 왜 필요해요? 그릇의 본질은 뭡니까?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명확한 말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사회 시간, 중학교 때 사회 시간이나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그런 거 본질과 현상 이런 거 좀 배우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참 잘 포인트를 찝어주신 것 같아요. 본질이란 뭐냐? 그게 없으면 그게 아닌 게 본질이래요. 그게 없으면 그게 될 수 없는 것. 그게 없으면 그게 아닌 게 그게 본질이야. 그럼 뭐냐? 그릇은 뭐예요? 담을 수 없으면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은 담는 게 본질이에요. 거울의 본질은 뭐죠? 유리가 본질입니까? 비춤의 성질이 없으면 거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은 유리로 된 것도 될 수 있고 물로 된 것도 될 수 있고 철로 된 것도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동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은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면 그 거울이 아니죠. 비춤의 성질이 있는 게 거울인 것이.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릇의 본질은 담을 수 있는 것이 그릇의 본질이겠죠. 그러니까 담겨진 게 없으면 이건 그릇 역할을 못 하겠죠. 내용물이 없어도 그릇은 있으나 마나 한 거겠죠. 이 세상에 그릇이 있어 보세요. 그릇이 있어도 담을 내용이 없으면 그릇은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나는 나의 것의 그릇이에요. 나의 감정의 그릇, 생각의 그릇, 욕구의 그릇. 우리는 나는 모르면서 나의 생각은 얘기 잘해요. 나는 모르면서 나의 감정은 얘기를 잘해요. 정작 나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담겨져 있을 때는 그릇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근데 비워지면 이게 쓸모 없어지면 그제서야 나라는 것도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담겨 있는 게 없으면 그제서야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할 대상이 사라지면 나도 헛것이구나라는 게 우리가 주관, 객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객관이 없으면 주관은 없어요. 그렇죠? 마음에 이게 뭔가가 없으면요.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나라는 것도 벌써 뭔가 내용을 담음으로써 나라는 것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무아라는 것이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밝게 보게 되는 그런 전환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뭘 얻는 게 아니죠. 나도 없어지는 것인데 내가 얻은 바가 있겠습니까? 깨달은 바가 있겠습니까? 경험한 바가 있겠습니까? 살아온 바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마치 호수 위에 아지랑이가 피었다가 사라졌다가 피었다가 사라졌다가 마치 하늘에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지금 여러분의 이런 경험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생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뭐가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호련히 이렇게 비추고 있을 뿐이에요.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비추듯이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 나라는 어떤 마음도
자, 보시오. 저도 이게 눈에 자기 손이 보이잖아요, 육체가. 그럼 이 육체만 보이는 게 아니라 타인의 몸도 경험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아무런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이게 내 몸인지 남의 몸인지 어찌게 합니까? 내가 분별하니까 이거 내 몸이고 이거 저 사람 몸이야 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그냥 경험되는 여기에서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건 내 몸이고 딱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버리고 저건 다른 사람의 몸이야 라고 우리가 만들고 있죠. 근데 딱 이 경험의 이 순간에 그 일체가 하나예요. 표상이라고, 그냥 여기서 비춰진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거울에 비친 상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통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통으로. 근데 우리는 그 통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건 내 모습이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건 타인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다 일체가 통으로 하나인데, 이 종소리와 보시락 누구 하셨죠? 이 소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분별이 들어가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들어가, 아이고 선생님이 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잡음을 낼까?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게 법문을 제대로 못 들으시는 겁니다. 제 소리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 소리만 따로 오려서 들으면 여기 잘못 오신 거예요. 잘못 공부하시는 거예요. 통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이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는 도려내고 싶죠. 안 되잖아, 그게. 통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으로. 그거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자리는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체험을 하니까 막 속이 쑥 빠져나가고 시원하고 홀가분하다. 이게 아무 일 없는 상태, 이걸 말하는구나. 그거는 아무 일 없는 어떤 상태잖아요. 그거는 상이죠. 그건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늘 그랬습니까? 만약에 지금 스스로가 아무 일 없고 홀가분하다라는 것을 늘 그랬어요? 이전에는 안 그랬다가 지금 그랬다면 그것도 경계라는 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 맛도 없고 아무 판단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것이 질리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고, 우리가 음식이나 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 같은 것이 아무 맛이 없는 것이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은 것처럼, 이건 아무 생각도 없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물리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편안함이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체험하고 짐이 쑥 빠져나간 것 같아서 홀가분하지만 홀가분함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그냥 자연스러워. 아무런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에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특별한 감정이 있고 좋다 이런 게 있다면 그건 특별한 것이지, 뭔가 벌써 일어난 경계를 집착한 것이지 이게 아닙니다. 아무런 판단이나 감정이 끼어들어 있지 않지만 저절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사물도 드러나고 있고 저절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저절로 이 자연스러워. 그리고 이게 예전부터 이랬어요. 새롭게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랬는데 우리는 일어나는 상을 취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장애가 발생했던 거죠. 부자연스러움에 빠졌던 거거든요. 원래 이랬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딱 자각이 되고 나면 낯설지가 않죠. 그냥 낯설지 않아요. 아주 친근해요. 친근해.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단지 이거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있는 줄 몰랐죠. 그냥 일어나는
하늘의 존재는 돌아보지 않고 구름만, 이게 무슨 양털구름이 새털구름이니 뭐 사람이니 너니 나니 그거에 빠져 있었어요. 노느라고 바빴어. 놀이에 빠져 있었어요. 그거에 몰입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구름 속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그 형태가 없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 대상으로 보면. 근데 그 자체가 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늘과 구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구름이고 하늘이 구름이 하늘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라는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 구름이 하늘이고 하늘이 구름이죠. 이건 뭐냐? 지금 이게 다예요. 만약에 이거 너머에 뭔가 마음이 있다. 응? 예?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투사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이게 다입니다. 깊이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전부이지, 그게 어떤 감각적으로 경험을 하든 생각으로 경험하든 감정으로 경험하든 이게 다예요. 우리 이 세상이라는 건 다 여기서 이제 투사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없는 거야. 구름 속에 잘 들어가서 조사해 보면 아무것도 없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환과 같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면 실체가 없다라는 이것도 실체가 없겠죠. 어떠한 것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나타났다 사라져. 이게 묘해. 마음이라는 게 너무 묘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재주를 갖고 계십니다. 세계를 세웠다 부셨다 마음대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조물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 시작도 없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도 늘 이거 쓰고 있었고 성장 과정에서도 늘 이거 쓰고 있었고 지금도 이러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하고 이러하다. 여여하다. 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여하고 여여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 봐야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어난 일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떤 현상을 의미 부여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소설 쓴 거라 그냥 말하자면 상상이에요. 상상. 그래서 공부가 되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 어떤 느낌이 드느냐 소설이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 영화관 끝나면 어떻게 해? 영화에서 싹 빠져나오죠. 네? 소설 좋아하시는 딱 The End 그러면 싹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현실 속에서 살게 똑같아요. 구조, 이 속성이 그게 소설에 빠지든 영화에 빠지든 현실이라는 꿈에 빠지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 망상에 속았구나. 근데 이 영화는 The End가 없어. 계속 이어지는 꿈이 영화예요. 근데 영화인 줄 알고 꿈인 줄 알고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알고 마음대로 걸림없이 살게 되죠. 영화인 줄 모를 때는 영화가 나한테 구속이 되지만 영화인 줄 알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구속이 됩니까?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너무 정교한 영화라서 잘 속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이 꿈에서 이 꿈 밖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고 딱 규정 짓고 요거보다 조금 디테일이 떨어진 건 영화야. 글자보다는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에 더 잘 몰입이 되는 이유는 또 요소들이 더 첨가되죠. 청각과 시각적인 요소, 스토리도 물론 있지, 대사도 있지. 소설은 글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빠져들어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게임에는 잘 빠져들어가죠. 근데 요거는 더 디테일해요. 냄새도 있고 촉감도 있어.
욕구도 있어. 너무너무 디테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현실이라고 딱 규정시켜봤는데 이거 해봐야 색수상 행식, 색성향 미촉법이다. 이거 근데 요거의 본질은 그냥 이 깨어 있음일 뿐이다. 이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비추고 있잖아요. 요거 그게 소리로 드러났든 생각으로 드러났든 감정으로 드러났든 욕구로 드러났든 변함없는 거는 이 깨어 있는 이것일 뿐이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맛보지 않은 한은, 경험해 보지 않은 한은 어떻게 그냥 상상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 생각 아닙니다.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 시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그런 세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진정으로 마음에 통할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경계 따라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다음 말에 떨어지지 말라 이러거든요. 특히나 이게 선문답이나 뭐 공안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선에서는 언어에 떨어지지 말라. 언어가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건 생각.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생각에 떨어지지 마라. 생각에 끌려가지 마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잡지 마라. 놓아버려라. 감정이 일어나든 잡지 말아라. 놓아버려라. 어떤 모습이 보이든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놓아버려라.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 소리 속에서 찾지 마라. 놓아버려라.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이것도 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어떤 상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한번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 가지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게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어나더라도 그냥 다 내려놓고 가만히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쉬고 마음의 어떤 알려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장애가 알려는 것, 잡으려는 그 습관성이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본래 자기 자리에 그냥 앉아 보십시오.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던 게 뭔가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일어나고 있더라. 보신 거 있으세요? 자기 내면에서?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더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 못 보셨어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노력은 쉬고 나니까 더 잘 보여. 저절로 일어나고.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바람, 난방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그 소음도 잔잔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이것도 저절로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상은 다르죠. 손이 저절로 드러나고, 따뜻한 바람이 저절로 드러나고, 소음이 저절로 드러나지만, 그 대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한바탕에서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것만이 실제인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고, 요거는 뭐라고 할 게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정해요. 생각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고, 감정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고, 소리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감각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내가 했다는 해석을 붙이고 있었죠. 내가 봤다, 이것이 한 일을 봐고, 내가 했다, 이것이 한 일을 갖고 내가 봤다, 이것이 한 일을 갖고 내가 살았다. 그게 에고는 뭐 도둑놈이야. 지가 한 일을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 그러니까 에고라는 게 원래 실체성이 없으니까 우리 헛개비라는 게 그 신통방통하잖아요. 헛개비라는 것은 그것으로 보면 진짜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잘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대충 보면은 온갖 거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듯한 어떤 이미지로, 인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이게 마음이 자기가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분리를 만들어서 자기는 쏙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 지가 다 조정을 하면서 무대 위에 있는 그것이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면서. 그게 이제 무명,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마음 자체에 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일체가 다 한바탕이구나, 이거구나, 라는 게 탁 다가오면 이제 이걸 탁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제대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점점 여기에서 마음이 일으키는 그 묘한 어떤 작용을 잘 보게 되면서 이제 속지 않게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좀 거친 것부터 보이죠. 거친 것부터 보이고 이제 미세한 어떤 관념들은 쉽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사람들 공부 과정에 이제 가장 많이 겪는 장애가 뭐냐면 이제 지적인 사람들은 지적인 장애, 그러니까 생각의 장애, 공부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망상에 집착하게 되고 어떤 트라우마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거 극복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그게 극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걸 뚜렷이 보면 되거든. 그게 그래도 막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나중에 보면은 밝아진다, 분명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경계에 안 속게 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자리. 마음의 어떤 센서가 딱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를 믿고 이제 공부에 가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 이 불편하지 않은 그 자유로운 이 감각을 믿고 의지해서 하다 보면 점점 시야가 넓어져요. 내가 속아왔던 경계들이 점점 그게 망상이었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자각이 되면서 이제 점점 안 속게 되는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근데 뿌리 깊은 거는 자기가 속고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오랫동안 속게 되죠. 깊이 박혀있는 상처들이나 어떤 고정관념들 같은 거. 근데 자아감 같은 경우는 모든 분별의 어떤 씨앗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오래 남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나의 것부터 떨어져 나가요. 나의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나라는 것조차도 이게 망상이구나라는 것이 이게 자각이 되는데, 떨어져 나간다? 이게 같이 가요. 이게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떨어져 나가고 놓아버리면 놓아질수록 밝아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나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 법문만 들으면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자꾸 이게 원점으로 회귀시켜 주거든요.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게 힘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 막 술 취한 코끼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딱 이게 법문 듣고 이 참여하게 되면 딱 그 순간만큼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힘이 약한 이거는 이제 진정으로 자기 힘이 아니죠. 근데 이 힘을 의지해서 여기에 같이 공명하고 이 자리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집에 가서도 잘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밝아지는, 이제 속지 않게 되는 그런 영역이 더 밝아지면서 더 이전과 다르게 가벼워지고 이제 안정감이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외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남아있는 건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힘과 안목이 같이 간다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스스로가 명확하지 않을 때까지는 이제 의지를 해야 돼. 자기 생각이 더 강하고, 이건 힘을 약하면 자기 생각을 더 따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어정쩡해진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을 수가 있어. 어디 가서 경계 상에 매여서 이게 공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이 공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확연하지 않아요. 스스로 인정해야 돼.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그래야지 이 속단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고, 뭐 걸리는 거 있으면 이제 질문도 하고, 질문해봐야 뭐 딴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할 게 없어도 자기 살림살이를 좀 드러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좀 이제 일단은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차 마시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 힘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이 힘입니다. 이 힘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육의 힘이라는 거는 관념이에요. 다 이 힘으로 하고 있어. 이 힘으로. 내가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하고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자기밖에 없으면 뭐예요? 홀라당 벗고 살잖아. 관념의 옷, 감정의 옷 다 벗어버리세요. 그거 다 불편한 것들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래서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이거는 진실해지는 공부다. 스스로한테 진실해지고 참돼지고 자기 삶을 더 진실되게 하게 되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아주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게 뭐 솔직하지 못한 건 뭔가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함. 나는 아직 이렇게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분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공부가 부족해.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평상시에는 장애가 안 될지 모르지만 진짜 큰일을 겪었을 때는 그게 장애가 되거든요. 따로 있으면 평소에는 그게 큰 장애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큰일이 일어나면요. 특히나 뭔가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일은 살고 죽는 문제가 가장 큰 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결정적인 어떤 그 경계를 만났을 때는 뭐 공부고 뭐고 다 날아가고 없어요. 예외가 있어버리면. 가장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나라는 건데, 내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생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살만한데 뭐 공부할 필요 뭐 있겠어? 근데 나는 일체가 아직 하나가 아니고 뭐가 좀 이게 이 경계하고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근저에는 아직도 그 자아가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사라져요. 어두운 구석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밝아지면 뭐냐면 일체가 다 보입니다. 우리가 뭐 총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총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그래서 진짜 이게 분명해지면 이 분별 망상 세계가 한눈에 다 보여요. 분별 미세한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여도 이게 망상이라는 게 보이고, 더 좀 여러분이 실감 나게 표현한다면 온 우주가 다 보여야 돼. 온 우주가 안 들어왔으면 그거는 아직 뭔가가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으면 그거에 가려가지고 일체가 하나로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 없는 자리가 있고 그게 아무리 미세한 것이라도 따로 있기 때문에 둘로 보여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래서 일체가 다 이쪽으로 다 돌아와 버려야 되고, 그 돌아온 자치도 사라져 버려서 안에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없고 밖에 추구할 것도 없이 그냥 두두물물 우리가 경험한 이대로가 그냥 다 마음이에요. 이대로가.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에 비춤이 성질이 있어? 컵에 비춤이 성질이 있지, 컵 따로 다른 데 비추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컵이 본질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거울이 없는 데가 없어요. 컵은 컵대로 거기에서 비추고, 종은 종대로 거기에서 비추고, 생각에 다 이게 거울인 것이지, 따로 그거를 비추는 거울이 따로 없죠. 우리가 거울과 거울에 비추는 상을 떼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거든요. 비춤의 속성과 비춰진 상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게 모양 있는 거 말고 뭐가 마음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오죠. 분리감으로 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도 뭔가 있을 것이라는 한 생각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아무런 의지나 판단 없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 이것이 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그런 거죠. 영화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진 영화. 우리는 뭔가 물질 덩어리 이런 거 막 뭐가 있는 그 덩어리 속에서 사는 것 같죠. 근데 삶이 너무도 정교한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홀가분함, 가벼움, 통쾌함, 시원함들이 있죠. 뭐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인 그런 분별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걸리는 게 없어. 그냥 뭐 문제도 없고, 모습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뭐 들으신 거 없죠? 자기 마음에 이렇게 그냥 비춰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상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